안녕하세요, 어스틴 에디입니다. 미국 대선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 11월 7일 오전 11시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합 지역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 인단수인 270명을 넘어서 사실상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마무리된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대선 투표에서 승리해 선거 인단수를 290명으로 늘렸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에서 경합 중이긴 하지만 승패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방법원까지 끌고 갈 뜻을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 당선인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인식되던 텍사스가 이번 대선에서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52.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를 하였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6% 차이도 안 났습니다. 2008년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을 때 12% 차이로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텍사스에서 승리를 거뒀고 2012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16%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차이가 9%로 좁혀지더니 올해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불과 6%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공화당 지지 기반이 확고했던 텍사스에 민주당 지지 세력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는 텍사스가 더 이상 공화당의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공화당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과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기 때문이지요. 즉 민주당과 거의 비등한 지역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텍사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텍사스로의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8만 6천 명이고 이 수치는 2017년에 비해 36% 증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 특히 텍사스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일자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스틴이 새로운 IT 허브 도시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캘리포니아의 IT 전문 인력들이 어스틴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에 어스틴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완공되면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어스틴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살인적인 집값도 인구 이동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렌트에 들어가는 평균 월세가 샌프란시스코는 3,700불, LA는 2,500불, 산호세가 2,700불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주로부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어스틴의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달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 탄탄한 캘리포니아로부터의 대량의 인구 유입은 텍사스의 정치 성향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지에서도 텍사스로의 이주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유권자들의 성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텍사스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를 빠르게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아무리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 증가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합니다. 텍사스 주요 도시인 어스틴, 댈러스, 휴스턴 등의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텍사스 대부분이 붉게 물들었지만 어스틴, 댈러스, 휴스턴 지역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세력이 확고한 다른 주로부터의 인구 유입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선호 성향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텍사스는 1976년 민주당 지미 카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만 빼고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 출신 연방 상원 의원도 26년 동안 쭉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버트는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Groundhog Day here in Texas. Biggest red state stays red.
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제시하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화당이 우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6년간 연속으로 텍사스에서 상원 의원을 내지 못한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깎아내리기도 하였습니다. It's time for us to come together as a nation to heal. It's not going to be easy. We have to try. And I tell you, I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many months with all of you, and I've said very strongly that mail-in ballots are going to end up being a disaster. 미 대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텍사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의 트위터 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텍사스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텍사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 텍사스스러움,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특징이 희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는 텍사스답게 어신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